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오늘 새벽이면 내일이죠. 내일 새벽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취임식과 동시에 시장에 말을 해놨던 100건에 다다르는 행정명령을 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아마 오늘 새벽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시장에 나올 텐데요. 그렇다 하면은 사실 오늘 시장이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군들의 상승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보편적 관세 15%를 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이에 따른 호불호가 갈리는 섹터가 명확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에 대한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봤으면 어설프게 떨어지는 종목군들 눌림이라든지 어설프게 종목군들을 보지 않으면서 시장을 대응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엊그저께 주말에 좀 길게 쪽지가 와가지고 잠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어떤 부분의 쪽지를 제가 받았냐라고 하면 주식에 대한 기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 명확한 기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던데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라고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사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란 기법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상황에 따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 제일 으뜸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이 승률이 90%가 넘는 기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종목과 이슈가 맞지 않으면은 그런 기법을 맹신하다가 단 10%의 미스나는 그 사례가 종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죠. 딱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 기법에 대한 고착화, 그 다음에 이 편중 확정이라고 하나요? 음? 이렇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 버리면 유연한 매매 자체가 안 되죠.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거 없어요.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한 부분이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법이 필요합니까? 종목에 대한 분석과 산업, 그다음에 시황 이런 것들이 모두 조합된 상태에서 종목을 바라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일 제가 시황을 하면서 시장이 어쩌고 종목이 어쩌고 이런 말을 드릴 때 명확하게 내일 어떤 종목이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 그런 게 있으면 다 종배로 저는 들고 넘어가서 그냥 그 다음날 팔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제 시황글이라든지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시황글이나 영상 속에서 연속될 수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올라온 종목이 어떠한 임팩트를 가지고 어떠한 이슈에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 주식의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시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 카페에 글을 작성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게 기본이다. 그리고 당연히 주식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평선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아주 베이직한 기준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그냥 완벽하게 달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시작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단기 매매를 아예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베이직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지, 그 베이직이 무슨 강의냐 뭐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나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이 확률적으로 그 확률을 올려주는 하나의 부차적인 수단일 뿐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잡소리가 좀 많았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트럼프 행정명령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 이후 이번 주 관건은 BOJ 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남아 있겠죠. 내일이 21일, 22일, 23일, 24일, 즉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BOJ 금리 인상이 매우 높은 확률로 대기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아마 저는 기회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즉 목요일과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빠진다면 그때 뭘 줍줍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지금 그렇다면은 이런 이 우상하는 종목군들, 강한 종목군들을 좀 추격 매수보다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슈나
테마에 연동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은 보는 게 좀 맞겠다. 종목을 끌고 가기보단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까 합니다. 또 당장 내일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매일 요즘 그래요.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가 시장에 생성되고 또 생성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거지, 전혀 뭐 우상하고 있다 종목이 갔던 케이스는 요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양 시장 다 뭐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150이 0.8% 83%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양 시장 다 많았죠. 즉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과 아주 오랜만에 매도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리포트가 바뀐 2차전지 섹터 덕분에 지수가 오른 거지, 반도체, 뭐 전력인프라, 제약바이오, 뭐 전반적으로 그냥 코스닥은 산업군은 안 좋았다. 오늘 산업군은 별로였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최근 많이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온 거는 상당히 안정적인데 수급적으로는 들쭉날쭉이고, 코스닥의 누적 수급은 SK 하이닉스만 집중되어 있던 수급이기 때문에 요즘은 시장의 수급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RP를 100조 가량 매수를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다.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채권을 샀는데 무슨 시중에다가 돈을 벌어요. 채권을 막고 건설, 예? 붕괴를 막기 위한 자금이 집행된 건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것보다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오늘 밤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100여 개의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이로 인한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들 머리 싸매고 연구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나 즉슨 지금 뭘 고민해봤자 의미 없고, 대신 우상하고 있는 상태의 테마가 뭔지, 그리고 행정명령 이후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있는지 아닌지 미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체크한 이후 매수 여부 결정이라든지 매도 결정이라든지 하는 게 능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시장의 뷰를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행정명령 가능한 쪽에서 유불리가 있을 텐데, 에너지 원전 쪽은 긍정적이었고 보편적 관세 15% 부과는 반도체, 화장품, 전력인프라 이쪽 계통에게는 아무튼 경기 민감 소비재는 불리하는 경우겠죠. 이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무난한 시장이었을 것이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 모든 게 결정나는 시장에 예측보단 전혀 강했던 종목에서 원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기운을 받아서 더 갈 수 있는 대장주를 선별하는 게 전부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들어요. 그 관점에서 오늘 원전이 셌고, 기존에 이제 올라올 때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한전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산업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낼 수 있었던 충분한, 제가 봤을 때 근거가 있었던 시장이었고, 매일 시장에 신선한 재료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선한 재료는 뭘까요? 지난 주말 인텔이 9%가 상승을 했어요. 예? 굉장히 의아한 상승이었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재료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 의문의 회사가 머스크일 가능성을 시장에서 던져줘 버렸기 때문에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가능성이 반도체 종목군들을 끄집어 올린 겁니다. 왜? 재료가 처음 나온 신선한 재료이니, 아이러니하게도 대장주가 제주 반도체다 보니까 좀 긴가민가한 게 많았지만, 뭐가 뭔지 지금 반도체에도 뭐가 가는지, 그리고 브로드컴, 마블이 엔비디아보다 추세가 더 좋다라는 내용을 저는 전달드렸는데, 팹리스 쪽이 강하겠다 얼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쪽도 뭐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료기판 쪽이나 로봇 쪽은 추세가 우상향에 꺾이지 않고 있으니 대장주 및 순환매를 계속 봐봐야 되는 거고요. 누가 갈지, 기존에 강한 친구가 계속 갈지 다른 친구가 갈지, 이거는 봐봐야 되겠지만 기준은 SKC가 잡는 것이고, TGV 관련해서 대장주는 필옵틱스다. 이 관점에서 종목군들이 순환하고 있다. 그럼 이 두 대장이 꺾여버리면 다 꺾이는 거고, 안 꺾이면 이 두 종목이 다시 되반등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이평선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이격을 줄이고 나서 반등을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고 보는 게 좋다. 오늘 로봇 쪽 우상향 중에서 고영이 굉장히 좀 신선한 재료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미국 FDA의 의료 로봇 최초 승인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최초 승인인 것 같은데, 뉴스 승인 공시와 함께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좀 들어왔어요. 눌림이 없이. 저도 이거 위쪽에서는 숏 들어갔다가 바로 청산하고 눌림으로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눌려서 큐렉소를
볼 수도 있었는데 아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신선했다. 예, 신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로봇 쪽이나 기판 쪽이나 이평선의 이격도가 커졌으니 지금 들어가긴 애매하고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장주만 보자. 대장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지금 밸류는 부담이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이 내일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한 차례 더 급등을 할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좀 기다리고 단타는 여러분들 손절 잡고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도 저는 뭐 상관없다라고 봐요. 어느 자리에서든. 왜? 내가 대응할 수 있으면 짧게 손절할 수 있으면.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요즘 실적 잘 나오는 종목군들 점점 바닥에서 턴하고 있으니 관련 종목군들을 추려놓고 대기하면서 의미 있는 구간을 넘기면 조정의 매수 관점에서 봐라. 오늘이 바로 삼화전기가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삼화전기도 관심 정보에 넣어놓고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 BOJ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 8월달은 콜옵션이 오버배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발 프레시 크러쉬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불러버리고 손절이 손절을 불러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옵션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목격되지 않기 때문에 100% 그러한 폭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려감에 빠진다면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1월 달에 뭐 알 수는 없지만 12월 말부터 제가 회원 방송에서 했던 말은 그겁니다.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 예? 이거는 외인 수급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수급으로 가는 시장도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돈이 들어와서 그 돈들이 탄탄하게 시장을 지지하고 끌어올리고 있다. 그 올리는 힘이 강하다라고 느낍니다. 자, 트럼프 취임 후 23일 날 다보스 포럼에 참가를 하죠. 23일인가 24일인가 연설을 하는데 아마 뭐 유럽이니까 23일보다는 24일 날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뭘 말할지 왜 이것도 첫 대회 일정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포럼에서 처음으로 연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자리에서 뭐 뭔 말할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다보스 원래는 경제 포럼이니까 AI나 이런 로봇이나 뭐 이런 AI 패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중동 평화를 가져왔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최근에 관심을 갖고 최근에 강한 놈이 무엇인가? 예? 오늘도 딱 한 종목 올랐으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 이후 본격적인 도지가 작동될 터인데 그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연구해 봐야 되는 거고요. 도지라 함은 일론 머스크 기반의 이제 미국의 이 정부 효율화를 바꾸는데 정부 효율화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많죠. 방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이에 관련해서 그런 뭐 드론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오늘 현대일렉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락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추세적으로 우상향 가운데 실적이 꺾이면서 급락은 아닐 거라고 좀 봐집니다. 현명하게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면 또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관련 종목군들을 체크하면서 좀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고민할 게 참 많지만 명확한 섹터 구분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명확하다라는 것 다른 데 보지 말자로 정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뭐 원전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요새는 원전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반도체, ASIC도 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오늘 당장 상한가 들어왔던 뭐 제주도 반도체부터 종목군들 좀 체크하고 볼 것 같네요. 오늘 SK 하이닉스 먼저 조금 바라보면요. 일단 22만원 여기 갭이 있는 구간 근처까지 올라가서 일단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는데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하루 정도 밀렸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갭을 들면 그게 음봉으로 저는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 선에서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것 같고, 테크행이 굉장히 좋은 공시가 나왔죠. 삼성전자의 이 프로브 큐브 공급 이슈인데요. 이런 종목은 나중에 밀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테크행, DI 이런 이 후공정 종목군들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략을 못하지만 조정을 받았을 시에는 계속 체크하고 바라봐야 될 종목군들이다. 반도체에서 그 외에 에이지글랜드 에이지글랜드라든지 팹리스죠. 오늘 가온칩스, ASIC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군들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계속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일반 반도체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나은 부분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 반도체가 바닥에서 이유 없이 굉장히 셌어요. 거래대금 3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요새 시장의 거래대금이 잘 안 터져요. 근데 오늘 삼성, SK 하이닉스를 빼면 3위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고요. 이 구간에서 사실 그게 나왔죠. 이 구간에서 인텍플러스 몇 시에 올랐더라? 오전 11시에 나오면서 인텍플러스가 좀 올라갔는데, 이상하게도 제주 반도체가 훨씬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텔 인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그래서 그냥 반도체가 셌고 얘가 잘 움직였으니까 올라갔다. 대장주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사실 이런 종목이 눌림을 받았다면 조정시 충분히 매수로 볼 수 있었고, 매수도 당연히 추천을 했고요. 보면 여기가 하나의 저항 구간이고, 또한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항상 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갭, 의미 있는 갭자리, 이런 갭들, 여기도 하나의 갭이 있겠죠. 이 저점을 이탈시키는 자리 11,450원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에서 지지받고 돌파하니까 강하게 시세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반에서 사실은 이런 구간 오후에 저점을 올릴 때 이런 자리에서 눌림을 봐도 되는데, 눌림은 걸어놨는데 못 잡아가지고 못했고, 딱 돌파할 때 들어가서 그냥 짧게 2.5%인가 2.5% 3% 살짝 안되게 매도하고 나왔던 것 같네요. 이런 기준 관점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내일 개입을 못 들고 약상한가다 라고 했을 때 순간 밀렸으면 122평선에서 지지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강하게 돌파한 12,100원 라인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이후 매매를 할 때 이런 거를 적용해서 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고영이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할 거예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로봇 이슈가 나왔다, 100% 저는 가다가 상한가는 못 갔다라고 보는데, 주가의 위치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탈시킨 구간이죠. 9,600원이라는 라인에서 아침에 이 구간에서 순간 올라온 거예요. 순간 이슈 타고 확 타고 여기에서 발표가 났으니까, 여기서 공시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 구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었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게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한 거긴 한데도 매수는 잘 했는데, 그렇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한 역배열에서 올라가게 되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3,000원까지 가게 돼도 매도 매물이 있을 거고, 많이 가도 14,600원 가면 매도 매물이 상당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한전산업이라든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저항이 나올 거고, 동시에 한전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구간에 갔을 때 순간 돌파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여기서는 눌림으로 보는 게 현명한 거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팔았는데, 이건 좀 아쉬운 매매가 좀 되었던 것 같고, 지금 원전 쪽에서는 한전산업이 대장으로 치고 가죠. 그 이유는 그 당시 한전산업이 이때 체코원전 당시 1등 종목이었습니다. 3월 달에 재료가 뭡니까? 체코 원전입니다.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종목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동이라는 종목 재건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 쪽도 이번에 대동이 올라오면서 어찌 보면은 확실하게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나왔다, 그럼 이후에 대장이 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에서는 여기서 좀 밀리게 되면 5일선 근처가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오후장에 드라마틱하게 좀 반등이 나와 버려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구간은 당연히 저항이니까 보면 안 되고, 내일이나 모레 좀 빠졌을 때 그 이후에 다시 한 차례 돌파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동은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로봇주들 정말 많아요. 뭐 당연히 오늘 올랐던 뭐 큐렉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올라오면 단기 과열 뭐 지정 가능성이 있고, 뚜렷하게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 사명 변경 전까지 혹은 2월 17일 전까지는 빠져도 올라오고 빠져도 올라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아서 이 종목은 뭐 매수는 어렵지만은 기준점으로 잡고, 로보티즈도 굉장히 좀 추세가 강하죠. 첫 11선 눌림이라든지 5일선 이탈을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아직 추세가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유리기판 SKC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 저항이 굉장히 많은 구간까지 올라왔고 볼벤 상단을 맞았기 때문에 추가로 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저는 판단이 들고요. 11선을 당겨서 저는 반등을 해버린 것 같다, 이런 구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5일선이 이탈되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닥 비추, 지금은 그닥 비추,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구간은 못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화전기가 바닥권에서 제법 많이 올랐어요. 과거에 이것도 엄청난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데이터 센터 향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좌우지간 들어가는 거를 공급 중에 있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턴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거의 얘도 600% 700% 올라왔던 종목이 의미 있는 이 깨진 구간을 오늘 돌파가 했기 때문에 돌파 이후 눌림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올라왔다면 한 번에 죽기는 어렵다, 37,000원대 구간 한번 체크해 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밀렸다가 며칠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 갤럭시아 SM이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이 코인 관련해서 트럼프발 이슈가 상당합니다. 근데 오늘 시가 갭 두고 다 밀려버렸는데요. 이러한 음봉을 잡아먹고 내일 올라갈지는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거래는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이런 구간들을 시가가 위에서 출발하면서 잡아먹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량을 소화시키고, 그리고 모비데이즈는 이 틱톡 관련주인데 오늘 시세를 다 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뭐 시세를 더 줄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들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지금 당장 미국 방산 컨소시엄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컨소시엄이 안 나온다, 실망 매물로 나와서 N자 형태로 쭉 밀어버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뭐 염두에 두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겁내지 말고 볼지 안 볼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지금 조선 중에 하나오션이 제일 강한데요. 추세가 우상한 가운데 이런 종목군들은 마지막에 이제 한 번에 11선 근처에서 무너졌다가 반등할 때 그 이유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보통 11선을 깨고 올라와서 다시 무너질 때, 고점까지 가면서 11선을 깨고 올랐다 다시 무너질 때, 보통 그때가
주가들이 많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도 중간에 잘 가다가 11선을 깨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깰 때, 추세를 이탈시킬 때가 그런 구간에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은 과밸류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얘의 숨겨진 12 물량이 2조 가량이 있기 때문에 그를 더한 시가총액은 지금 3조인가 20%면 3조, 그러면 지금 19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10% 올라가면 벌써 얘 시가총액이 17조가 되는 거죠. 하나오션이 17조에 20%면 3조 3천억, 3조 3천억이면 20조가 넘습니다. 그런 12 물량도 사실은 주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HMM이 그랬던 것처럼요. HMM이 과거에 잘 나가다가 그러한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작살이 나버렸죠. 수면 위로. 아무튼 HMM은 그때 영업이익이 10조를 찍었고, HMM은 영업이익 10조를 찍었던 구간에서 이렇게 빠진 건데, 하나오션도 사실은 그만한 지금 포텐셜은 있어요. 실적이 그만큼은 안 찍혀서 문제지만. 자, 그리고 자람도 받고 로봇도 받고 정치 테마는 빼고 로보티즈 받고, 자, 뭐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방송은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관심 있으면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아, 맞다, 비보전 이거 말하려고 했네. 페타님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페타님 관련해서 연계될 수 있는 건 딱 한 종목이 있다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비보전 제약 내일 좀 밀리는지 한번 체크해 볼 것 같고요. 오늘은 저도 뭐 이런 종목군들 한전산업하고 비보전 하고 뭐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물 타가지고 이거는 뭐 약수익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반 팔고 시간 내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이거는 수익으로 그냥 잘 마무리 짓고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추세를 좀 바꾸고 있기 때문에 펜타닐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비보전 제약의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